나와서 고층 빌딩에서 보는 뷰보다 이 뷰가 훨씬 좋은 거예요. 풍수지리, 명당 이런 거 믿으세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터나 묘자리 잡을 때 배산 임순이, 좌청룡 우백호니 하면서 풍수지리를 많이 따졌잖아요. 예전에 시사매거진 2580이란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북 임실에 있는 어떤 마을은 박사가 무려 130명, 그러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에서 박사가 나와서 박사꼴로도 불리는데, 풍수지리학자 얘기로는 마을 터가 딱 배산임수의 좌청룡 우백호 명당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이야 곳곳이 난개발되고 죄다 아파트 천지라서 이런 거 따지는 게 별 의미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칠레에서 한국의 풍수지리가들도 울고 갈 만큼 풍수지리를 철저히 따지며 와인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 뭔 칠레에서 풍수지리를 따져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와이너리에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물길이 흐르는데 이 물이 와이너리 정중앙에 있는 구멍 뚫린 둥근 돌로 모여들거든요.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밝은 기운이 와이너리 전체에 퍼지게 하려고 이렇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와이너리 건물도 음양 5행에 입각해서 목화 토금수, 나무와 불과 흙과 금속과 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설마 진짜 풍수지리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30여 년밖에 안 된 이곳이 지금은 칠레를 대표하는 정상급 와이너리가 됐거든요. 와인과 여행 전문가 600명이 세계 최고 와이너리 50개를 선정하는 월드 베스트 비냐지에서도 이 와이너리는 지난해 전 세계 5위, 칠레에선 1등에 올랐는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칠레 와인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죠. 특히 한국인이 유난히 사랑해서 작년까지 한국에서만 1,300만 병이 넘게 팔린 칠레의 천사 와인이자 한국에선 국민 와인으로 불리는 몬테스 와인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혹시 술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 얘기냐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래프트 증류소에서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위스키를 숙성시키는데, 각각의 오크통마다 스피커를 달아놓고 서로 다른 음악을 들려주며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오크통에는 마이클 잭슨 음악만 3년 동안 들려주고 어떤 오크통엔 클래식 음악만 계속 들려주는 식인데요. 이 증류소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렇게 다른 음악을 들려주면 위스키 맛도 음악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 증류소보다 훨씬 앞서서 숙성 과정에 음악을 도입한 와이너리가 있어요. 바로 풍수지리를 믿으며 와인을 만든다는 칠레의 몬테스 와이너리인데요. 몬테스 와이너리 숙성고 셀러를 보면 구조 자체가 마치 콘서트 홀처럼 생겼는데 장엄한 느낌의 가톨릭 성가를 온종일 틀어주며 와인을 숙성시키거든요. 오크통에 담긴 와인에 음악을 들려주는 건 미물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동양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콘서트도 열었는데 독일에서 온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바흐의 요한 순환곡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와, 숙성고에서 하는 연주라 그런지 느낌이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몬테스 와이너리는 왜 이렇게 독특한 철학을 내세우며 독특한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한 PD, 몬테스 와인 보면 맨 먼저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저 천사예요. 천사, 라벨에 그려진 천사. 라벨에 천사 그려지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셔도 안 취할 것 같은? 천사가 그려져 있으면 왠지 안 취할 것 같다. 네, 몬테스 와인의 상징이 바로 이 천사인데요. 저번에 악마의 와인 디아블로 얘기할 때 악마라는 상징이 홍보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몬테스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몬테스라는 이름은 기억 못 하더라도 왜 그 천사 그려진 와인 있잖아 이러면서 딱 이 와인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몬테스 와이너리는 천사를 상징으로 내세운 걸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몬테스 와이너리가 언제 어떻게 설립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몬테스 알파로 유명한 비냐 몬테스, 즉 몬테스 와이너리는 창업자가 한 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대학에서 양조학을 전공한 뒤 와인 메이커로 일해온 아우렐리오 몬테스와 마케팅 귀재로 소문난 더글러스 머레이라는 분이 먼저 손을 잡았고, 이후 포도밭 재배의 달인인 와인 전문가 페드로 그랜드가 합류하고, 와이너리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전문가 알프레도 비다우레라는 분까지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 분야 전문가 4사람이 마치 어벤져스처럼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친 건데요. 사실 몬테스 와이너리가 출범하기 전까지 칠레 와인은 값이 싸고 질도 좀 떨어지는 이른바 슈퍼마켓 와인이란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4사람은 칠레 와인은 싸구려 라는 공식을 깨고 고품질의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1987년에 와이너리를 창업하게 됐는데요. 브랜드 이름은 와인 생산을 담당하는 아우렐리오 몬테스의 이름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으로 브랜드의 상징을 뭘로 할 건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이때 공동 창업자인 더글라스 머레이가 천사는 어때?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더글라스 머레이가 젊을 때 자동차 경주를 즐겼는데 2번이나 대형 사고를 당해서 차가 박살이 났는데도 사람은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머레이는 수호 천사가 나를 지켜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와인에도 천사를 그려넣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몬테스라는 이름과 천사라는 상징이 완성이 됐는데, 진짜 뭐 하늘의 천사가 보살펴준 덕분인지 몰라도 매출이 쭉쭉 오르면서 지금은 전 세계 116개국에 수출하는 칠레의 대표 와이너리가 됐습니다. 혹시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몬테스 알파가 한국에서 워낙 크게 히트를 쳐서 술 좀 먹는다는 분 중에 몬테스 알파 모르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몬테스 알파를 보게 되면 마치 무슨 국산 제품 본 것처럼 반갑다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몬테스 와인은 IMF 때인 1998년 1월부터 몬테스 알파를 시작으로 수입이 됐는데, 2012년 누적 판매량 500만 병, 2014년에 600만 병을 돌파하더니 2019년에 드디어 누적 판매 1000만 병을 달성했거든요. 또 이후에도 계속 잘 팔려서 2021년까지 따지면 1330만 병이 팔렸고, 올해 지나고 나면 누적 판매량이 1500만 병을 넘어설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일찌감치 진출해서 인지도를 쌓아왔고, 2004년 한칠레 FTA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와인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구가 많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몬테스 와인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한국이라고 하니까요, 국민 와인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큰 국제 행사만 열렸다 하면 몬테스 알파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추첨 행사를 들 수 있는데, 와,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부산에서 막 화려하게 축하 공연도 하고 차범근 해설위원이 현장에서 생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이날 참석한 세계 각국 VIP들에게 내놓은 만찬주가 바로 몬테스 알파였어요. 또 2005년에 열린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다들 기억하시죠?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21개 나라 정상이 모두 모인 국제 행사였는데, 이때 공식 건배주는 천년 약속이라는 우리나라 술이었지만, 만찬 당시에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와인은 몬테스 와이너리의 특급 와인 몬테스 알파 M 2001년 빈티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게 딱 2번인데요. 이 2번 모두 몬테스 와인이 만찬주로 나왔어요. 우선 2003년에 라고스 당시 대통령이 왔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만찬을 했는데, 정상들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몬테스 알파 M이 놓였고, 다른 테이블에는 몬테스 알파가 나왔다고 해요. 또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19년에 피네라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왔을 때도 몬테스 알파 M 2015 빈티지가 만찬장에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몬테스 와인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 몬테스에서도 한국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우렐리오 몬테스 회장은 뭐 거의 매년 한국에 찾아와 제품 홍보도 하고 사인회도 하시더라고요. 또 2010년에 돌아가신 더글러스 머레이 창업자 같은 경우도 정말 한국을 사랑한 분이었는데, 꼭 인사동에 들러서 골동품 사가고 남대문에 불났을 때는 손편지를 써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요. 한국이 월드컵 본선 경기 나가서 이기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각별한 인연으로 몬테스에선 작년 한글날에 몬테스
몬테스라는 한글 이름이 적힌 제품까지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고 좋은 포도가 좋은 와인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좋은 와인을 만들려면 땅을 잘 골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와인은 때루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와인업계에서 주로 쓰는 이 때루아라는 말은 토양의 성질은 물론이고 고도나 경사 등의 지형과 기후 조건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실내 와인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나선 몬테스는 와이너리를 세울 때부터 좋은 땅, 좋은 때루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포도밭 명당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한 곳을 딱 발견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쪽 콜차구아 밸리에 있는 아팔타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럼 아팔타는 왜 포도밭 명당이냐? 이 얘기 앞서서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란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름진 땅에서는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땅 아래에 다양한 영양 성분을 빨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가지나 잎만 무성해져서 포도송이가 빈약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와인 만드는 사람들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원하는데요. 몬테스 와이너리가 털을 잡은 아팔타가 딱 그런 곳이에요. 아팔타라는 이름부터 현지 방언으로 척박한 땅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척박하면 이름부터 척박한 땅이겠어요? 더구나 신기하게도 이곳은 앞쪽으로는 팅기리리카라는 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언덕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배산임수 지형인 거죠. 뭐 설마 포도밭 털을 잡을 때 직관 데리고 다니면서 풍수지리 따져본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명당을 골라낸 건데요. 특히 중요한 게 경사가 45도쯤 되는 가파른 언덕입니다. 해외에서 와이너리 투어 다녀보면 언덕에 포도밭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힐사이드 비니아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에 포도밭을 일구면 뭐가 좋냐면 평지에 비해 햇빛을 골고루 더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몬테스에서는 경사진 언덕을 개간해 포도를 심었는데 이걸 보고 주변의 다른 와이너리들이 마구마구 비웃었다고 해요. 왜냐? 이때까지만 해도 언덕에 포도밭을 일군 사례가 칠레에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야, 저 녀석들은 언덕에다가 포도를 심네, 정말 어리석군,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연으로 몬테스에서는 언덕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 이름을 어리석다라는 뜻의 폴리로 지었는데요. 어리석다는 조롱까지 받으면서 언덕에서 재배한 시라 품종 포도로 만든 폴리 와인은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러자 칠레의 다른 와이너리들도 앞다퉈서 언덕에 포도를 심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 철학이나 와인의 음악 들려주는 얘기 했지만 이거 말고도 몬테스 와이너리에선 독창적이고 특이한 시도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우선 몬테스는 와인을 만들 때 모터나 펌프 같은 인공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수확한 포도를 와이너리 옥상으로 갖고 올라가서 여기서 포도를 선별해 압착한 다음 중력의 힘으로 아래에 있는 발효조로 내려가게 만들고, 발효 중인 와인을 다른 탱크로 옮길 때도 펌프나 모터를 쓰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탱크라는 걸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와인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서 옮기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봤더니 와인이 섬세한 술이라서 펌프를 이용해 강한 힘으로 밀어내서 옮기면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특이하죠. 게다가 2009년부터는 어지간하면 밭에 물을 주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포도를 재배하는 드라이 파밍 농법까지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물 사용량을 연평균 65% 줄인 건 물론이고 포도는 오히려 더 완숙하게 익어서 더 좋은 와인을 만들게 됐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절약에 앞장서면서 몬테스는 2015년 세계 물포럼 공식 와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지구 환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국제 환경보호 페스티벌을 후원하기도 했고, 제초제를 가급적 안 쓰려고 잡초 뜯어먹는 동물을 포도밭에 풀어놓거나 포도 줄기나 껍질로 퇴비를 만들어 비료 사용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몬테스는 워낙 독특한 와이너리라서 이런 거 다 전해드리려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정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품 라인업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몬테스의 간판스타 알파 시리즈는 카베르네 쇼비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워낙 잘 아셔서 굳이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몬테스 알파 말고 블랙라벨 시리즈도 있는데요. 블랙라벨 카베르네 쇼비뇽 2015 빈티지 같은 건 제임스 서클링 포인트 94점을 받았을 정도로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제품으로는 몬테스 클래식 시리즈도 있는데요. 로버트 파커를 비롯한 여러 평론가가 가성비가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몬테스가 자랑하는 최상위 라인업 아이콘 시리즈가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행사 만찬주로 유명한 몬테스 알파 M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M이라는 건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공동 창업자 머레이의 앞글자 M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와인 평론가들한테 찬사를 여러 번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몬테스 알파 M 말고도 앞서 말한 것처럼 언덕 포도밭에서 재배한 시라 품종으로 만든 몬테스 폴리도 아주 유명하고요.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칠레 방문했을 때 만찬주였던 퍼플 엔젤도 있는데요. 최고급 제품인 알파 M과 폴리, 퍼플 엔젤은 포도를 딸 때도 낮이 아니라 밤에 수확해서 품질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건 조금 비싸니까 여유 되실 때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오늘은 국민 와인으로 불리는 몬테스 와인을 탐험해 봤는데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정말 금방 갔네요. 끝으로 몬테스 알파로 만든 와인 칵테일, 와인 레모네이드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빛깔이 진짜 예술이네. 이야, 이거 맛있겠다 진짜. 와. 와, 와인 맛에 레모네이드 맛이 쫙 올라오면서 와, 이거 환상적이네. 와인 레모네이드 이거 추천드립니다.